이 영상에서는 칼슘 보충제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보충제 형태의 탄산칼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탄산칼슘은 기본적으로 석회암과 같은 형태의 칼슘입니다. 암석이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지역 약국에서 구입하는 가장 인기 있는 전통적인 종합 비타민과 칼슘 보충제 대부분에 들어 있을 거예요. 의사들이 가장 흔히 권하는 칼슘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암석이나 돌과 같습니다. 시멘트를 씹어 먹는 게 더 나을 정도인데, 이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산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해도 뼈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맥경화 플라크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칼슘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칼슘 반대 운동은 거의 들리지 않죠. 오히려 콜레스테롤 반대 운동이 더 활발한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즉 해당 동맥에 과도한 플라크가 쌓이면 심장마비 위험 요인이 1600% 증가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섭취하는 칼슘의 원천이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위산, pH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정상적인 위의 pH는 1에서 3 사이여야 합니다. 화학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pH 중성은 7이며 pH가 낮아질수록 산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이라면 면도날을 녹일 정도로 산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1에서 3 사이여야 하며 이는 매우 산성입니다.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려면 위가 매우 산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1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산성도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면 위에는 거의 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화불량, 가스, 속쓰림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산이 과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노폐산이 하부장관을 통해 위로 올라와 위장에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오메프라졸이나 탄산칼슘 알약 같은 약을 복용하는데 이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오메프라졸과 탄산칼슘 알약은 남은 마지막 산성도마저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위산이 감소하면 혈액 pH도 알칼리성 쪽으로 기울거나 산도가 낮아집니다.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칼슘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칼슘은 매우 알칼리성입니다. 칼슘을 흡수하려면 매우 산성인 위와 혈액의 적절한 pH가 필요합니다. 너무 알칼리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알칼리증이라고 합니다. 칼슘이 흡수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뼈와 근육으로 갑니다. 뼈 위에는 관절염, 활액낭염, 이명으로 쌓이고 관절에는 칼슘이 침착되어 발뒤꿈치 가시뼈가 생기며 눈에는 백내장이 생기고 신경에는 왼쪽 눈 경련이 생깁니다. 종아리 아래쪽에는 경련이 생깁니다. 신장 결석, 담낭 결석, 동맥 석회화가 생깁니다. 네, 이 모든 것이 pH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알칼리성 pH의 또 다른 원인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높은 코르티솔, 즉 부신 호르몬은 pH를 지나치게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밖에 나가 수도꼭지를 보면 수도꼭지 주변에 작은 칼슘 고리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의 pH가 너무 알칼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칼슘이 용액에서 빠져나와 작은 고리 주변에 침착되는 거죠. 그냥 pH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특히 탄산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신체의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비타민 D 과잉 섭취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에 관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위에서 칼슘을 흡수해 혈액으로 이동시킵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 다음 혈액에서 보조 비타민인 비타민 F가 칼슘을 조직, 뼈 등으로 운반합니다. 그러니 비타민 F가 부족하다면 이 비타민이 뭔지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데다가 비타민 D와 탄산칼슘만 섭취하고 나이가 들었다면 아이고 맙소사. 몸이 석회화되어 바위처럼 굳어집니다. 뻣뻣해지고 신장 결석 같은 각종 결석이 생깁니다. 필요한 것은 비타민 F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F는 아마시유, 대구 간유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마시유는 비타민 F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를 통해 비타민 D와 비타민 F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둘이 균형을 이루면 서로 시너지를 내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D 과다의 또 다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타민 D의 흡수를 고갈시키고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동맥 석회화의 잠재적 원인들입니다. 동맥 석회화의 원인에 대해 단일 관점만 고집하기보다 여러분이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따라서 비타민 F 부족, 스트레스, 담즙 부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담낭 문제로 돌아왔네요.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세제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생성되어 담낭을 거쳐 나오며 특히 지용성 비타민을 포함한 지방 흡수를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담낭이 아예 없다면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 많이 섭취하더라도 실제로 몸에 필요한 부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신 간과 신장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과다하면 신장 결석 같은 결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참고로 비타민 A도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이는 케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미네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토양에서 유래한 암석 기반 미네랄이 있고 그리고 식물성 미네랄이 있습니다. 자연이 의도한 방식은 식물이 토양 속 암석을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효소를 통해 암석을 분해하고 흡수하여 식물성 미네랄로 전환하죠. 여기서 우리가 식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실제로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탄산칼슘 같은 암석을 먹는 셈입니다. 저는 칼슘을 반드시 우유에서 섭취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저온살균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생우유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유를 가열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발효유 제품인 치즈, 요구르트, 케피어 같은 게 더 나을 거예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고 아몬드나 다른 견과류, 다시마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칼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칼슘 보충제 형태의 탄산칼슘 알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칼슘을 섭취한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 알약병은 문진이나 다름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말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산칼슘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